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전에 이제 다른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이 얘기한 그 자사고 폐지를 해서 뭐든지 일반고를 살리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는 다음 주부터 방학을 한다 그래요. 또 지금 고등학교는 이미 방학을 한 데도 있고, 뭐 오늘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내일까지인 학교도 있겠네요. 이럴 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해서 작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특히 이제 고3의 경우죠. 사실 고등학교 1, 2학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역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수능만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암묵적으로 이 뇌 어디 한 곳에 수능은 어쨌든 6개월이 남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강하게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도 우리 경험상에서 그렇게 축적되어 온 정보가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도 역전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역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그야말로 참고자료이고, 정말로 얘냐를 가렸는데 얘가 점수가 똑같아, 예를 들면. 근데 이 얘를 이렇게 역전이 하다, 이럴 때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또한은 자기소개서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줍니다.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진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진정성이 있고, 그 진정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어떤 진정성이죠? 학교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했다는 것도 진정성이겠고요. 또 우리 대학에 오려고 정말로 열정을 다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로 재밌는 게요, 어떤 특정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입학사정관들, 거의 모든 입학사정관들은 자기소개서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담아서 써라, 이게 가장 큰 골격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냐, 그럼 두 갈식으로 써라, 뭐 써라, 이것은 이제 방법론적인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너가 정말로 했던 것, 너가 정말로 원했던 것, 그것을 담아서 그 진정성 있게 써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네요. 사실 자기소개서를 다른 날 하려고 그랬고요. 어찌됐건 제가 이제 잠깐 팁을 드린다고 하면,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러니까 이 아이도 지금 막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고3인데 뭐 진정성을 내가 지금 왜 생각해야 돼? 더 빨리빨리 얘기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제가 돼야 얘가 저가 없어도, 그 누구의 도움 없어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라는 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학교 생활에 대한 진정성, 누가 진정성 없이 했어? 오케이, 이렇게만 할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랬는지를 되돌아봐라.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쓸 때 거의 대다수, 조금 만약에 이전에 제가 꼭 돈을 받고 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거 볼 때, 그런 아이들 대다수는 웁니다. 울어. 정말로 울어요. 왜?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그때 알았나? 다 알죠, 단어야. 대신 거기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이 아이가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경우에도 자기소개서를 한 번씩 써봐라. 자기소개서 책들도 많고, 물론 뭐 제가 쓴 책 안에도 있고, 또 그 명문대 학생부 대공개도 자기소개서가 12개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이가, 그 학생이 나는 자기소개서를 요건 이렇게 줄였고 요건 이렇게 줄였고, 이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싶은, 그렇다고 이상한 엉덩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아이들도 자기소개서를 써봐라. 초등학교는 좀 그러네. 근데 어찌됐건 중학교 아이들도 자기소개를 써봐라.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반드시 써봐라. 그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나한테 줬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여기 선배들의 것들을 읽어보면, 아, 정말 눈물 나는 사연들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서울 하위권이구나. 사실 말이 인서울 하위권이지 들어가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노력을 하는데. 다만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가려면 그래서 독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어요. 독서는 제가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이 교육을 종사하는 한 이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수능이든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고 대입을 가든 아니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이 직원에게 들었던 말인데 어떤 한 아빠가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에듀진을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고 그 보게 됐는데 어떻게 또 우연찮게 이런 유튜브를 알게 돼서 그 유튜브에서 정말 우리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좋다. 그래서 개인적인 상담을 원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다른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상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지만 그 상담을 어떻게 하면 잘해줄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 그러니까 해주고 싶다고요. 그렇다고 무슨 돈을 많이 받아서 해주고 싶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어야 그나마 이것을 하게 해줄까? 그러면서 그냥 우리 나침판이나 톡톡을 정기 구독하는 학부모들에게는 그냥 누구에게나 다 해드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제 순간 그래볼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공짜예요, 공짜, 무료.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무료도 잘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무료로 상담을 했는데, 무료로 상담을 이제 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 어디 강남 대치동에 가서 돈을 50만 원인가 주고 이 컨설팅을 받고 온 거예요. 1시간. 네,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근데 그것을 그 학부모가 어딘가에 어떤 또 다른 학부모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니, 갔더니 거기 대표님 말씀이 100번 오라. 아니, 뭐 어쩌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저한테는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면서 무료로 정말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 해드렸더니, 난 딴 데 가서는 돈 쓰고 온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민망한 게 아니라, 이거, 학부모들은 공짜로 해주면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공짜 상담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아까처럼 그런 경우가 그 학부모 한 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분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차라리 돈 받고 하면 기분이라도 조금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었죠. 그런 면이, 물론 학부모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어떤 경우든 돈을 지불해서라도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알겠습니다만, 또 저의 입장에서는 제 말을 못 믿어서 저렇게 가셨나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아빠가 제 방송을 듣더니 방송을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그냥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물론 또 그 아빠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는 우리 직원에게 이제 나침판을 정기 구독하면서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 아빠분이 제 느낌에는 아빠분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댓글을 거기 밑에 또 달으셨어요. 댓글에
정말 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나? 중학교 2학년이고, 책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혀서, 이런 것도 알겠고, 그래서 나침반을 정기구독을 한다라고 하면서, 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빠의 댓글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는 다른 경우에도 많이 있어서 도움이 될 듯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 가는, 지금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특히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학원 가는 시간이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원을 가는 게 먼저일까요? 책을 읽는 게 먼저일까요? 이 대다수의 아이는 이게 그리고 아빠가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내신 때문에 학원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학원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다. 물론 완전히 시간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침반 정기구독도 신청하셨겠죠. 그리고 아이도 여전히 책을 좋아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원에 가서 도움이 되는 것들 중에 단기간에 도움이 되는 것들 중에 가장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수능 공부죠. 수능. 그러니까 내신은 아니죠. 다만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보통의 일반적인 정말 그야말로 평균 학교마다 정말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고라도 같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는 그렇다 하자고요. 그러면 일반고의 경우에도 중간급이 있고 고하위급이 있고 또 상위급, 중위급, 하위급이 있죠. 또 그 안에서 또 상중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대다수가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면 안 하는 학교라고 하면 학원 가는 것 자체도 도움이 됩니다. 학원 가는 것 자체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다 공부 안 하는데 학원 가서 3-4시간씩 공부한 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고의 중위권 정도의 학교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학원 가서 효과가 있다 없다의 기준이 학원 가서 효과가 없다가 70%, 있다가 30% 또는 80% 대 20%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강의 가면 요즘은 이제 애들은 내가 강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가서 강의해서 학원 가서 효과가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 그렇습니다. 또 학원 가는 비율도 대도시일수록 학원 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가는 비율이 높아서 대학을 잘 가냐 이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전반적인 아이들의 수준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학원을 가는 시간에 대학이 원하는 그러니까 중위권 이상의 대학, 예를 들어 20위권 이내의 대학의 경우라면 또는 사실 그래요. 인서울 대학 전체를 따집시다. 인서울 대학에서 따지면 한 25개, 30몇 개 대학 이렇게 되는데 멀쩡한 대학 중에 그 중에 몇몇 차포 뛰고 나면 어쨌든 그래요. 30개라고 하죠. 그 30개 대학을 가는데 그런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야 내신이잖아요. 수능이야 어쨌든 수능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 어쨌든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이 스스로도 아니 내가 현재 요 밑에 한 20위권 대학분이 못 가는데 이렇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면 10위권 또는 5위권 대학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간의 기본 욕구 아니에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추려지는 요 25위, 30위권에서
추려지는 마지노선의 핵심. 물론 학교가 만들어져서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꼭 만들어주는 걸로 얘기할 것 같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따르는 전제 조건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인성이 어떠니, 학업 역량이 어떠니, 뭐라고 하죠? 자기주도성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학원을 이 아이가 만약에 혼자서도 하루에 3, 4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그런 동기부여를 스스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남아있죠. 아빠 엄마가 바빠. 그래서 학원을 그냥 보내야 되겠어. 이 아이가 뭔 짓을 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은 뭐 게임을 할지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서 이 아이의 수준은 자꾸 하향 추세를 그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상향 추세를 이어지게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의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게 가장 근저에 깔려진 게 어쨌든 독서인 것이고, 그 독서 말고라도 하루에 3, 4시간씩 학원 가는 대신에 학원의 이동 시간이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30분이든 뭐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이런 그 시간에 이 아이가 집에서 1시간, 뭐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동 시간이 왔다리 갔다리 1시간이라고 하고, 학원 시간, 수강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하면 4시간을 학원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주도성이 뛰어나고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뭔가 움직여지고 이런 아이라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여기에 한 가지 고민이 있죠. 엄마 아빠는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 하니까 아이가 편하게 공부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기본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해내고 혼자 자료를 찾아서 뭔가를 해내는 작업인 것이지, 학원 가서 누가 들어서 뚜룩 금방 알아듣죠. 쉬워. 쉬워. 이렇게 해서 하는 공부는 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쌓이면 결국은 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뭔가에 어쨌든 혼자서 고민했다는 게 꼭 학원을 안 다녔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영향에 따라서 상위 곡선을 그리냐 안 그리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빠의 그 댓글을 보고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때 어제 아빠 말씀 글에 보면 느낌에 그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느낌에 이 아이가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는 아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가 어려워도 교과서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모르는 것을 참고서를 통해서 해내는 작업들을 혼자서 해내가는 게 결국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면 성적이 완전히 점프해 가는 아이가 된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독서와 영어 원서 읽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있을 때 이 아이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그야말로 남들이 인정하는 나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애가 지가 알아서 공부해 서울대 가, 이런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상으로는 분명히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학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학원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원은 뭐 얼마 전에 어디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무슨 수학 학원인데 광고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페이북 친구니까 떴겠죠. 그랬더니 그 학원은 뭐 수학을 애들끼리 가르쳐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수학 학원이더라고요. 또 영어 학원의 경우에도 랭귀지 스쿨 같은 영어 학원들이 있잖아요. 뭐 듣기도 되고 말하기도 하고 라이딩도 하고 뭐 읽기도 하고 하는 학원들.
그 왜 뭐 ESL 뭐 그런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영어 학원들은 매우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어 회화 학원 같은 거. 이래서 집중적으로 코스를 해서 이게 이렇게 점프해 간다고 하면 그거 매우 좋은 거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독서는 너무 기본이 되는 바탕인 것이고, 영어 학원도 그런 영어 학원, 내가 정말 영어를 배우는 목적을 달성시켜 줄 수 있는 학원, 그런 학원. 수학의 경우도 수학을 배워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달성시켜 줄 수 있는 학원. 수학을 배우는 게 문제풀이 잘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수학적 사고, 수리적 사고, 분석적 사고, 이런 거를 가르친다는 게, 야, 분석적 사고는 이런 거야,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 그런 것은 그냥 의미죠. 국어에서 알아듣는 거죠. 그렇지만 수학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분석해내고 그것을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켜가는 그런 능력을 가르쳐주는 학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은 공부법이 너가 아는 것을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친구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가르쳐줘봐라. 너가 완벽히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는지를 해봐라. 이런 것들을 하는 힘, 그게 바로 이 아이가 갖고 수학에서 원래 주려고 했던 그 목표를 달성시켜가는 공부법이죠. 마찬가지로 영어도,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가 원했을 때 내가 마음껏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마음껏 외국인이 있다고 한다더라도 말을 할 수 있는, 의사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영어학원인 것이지, 지금 문법 하나도 몰라도 수능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왜 맞을 수 있냐? 그건 그 정도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맞춰. 그런 걸 가지고 나 참. 우리가 국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한국어를 하는데 저 문법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해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어도 가르치는 게 필요한 거죠. 수학도 언어인 거죠. 그죠? 언어죠. 수학으로 표현해가는 언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어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서 독서가 기본이고, 영어도 영어 원서책을 읽혀라. 그게 뭐 학원을 다녔든 안 돼 떠나서 영어 원서를 꼭 읽혀라. 그리고 학원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는 아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능력, 역량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애가 학원을 원해요 라고 해서 가면 그 교육 말짱 도루묵이다. 학원을 원하는 것은 그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것을 혼자 스스로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함께 정말로 더 많이 고민해보고 학원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학원 공부는 분명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고교 3년 내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부는 아니다. 물론 여기에 수능 최저를 맞춘다 어쩌자고 얘기했지만, 수능 최저 맞추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인 바탕은 독서여야 되고, 그 독서가 충만했을 때 어떤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간다 라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어제 갑자기 그 생각 때문에 제가 학원 가는 것이, 그렇다고 학원 원장님, 그러니까 아이의 사정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학원이 무조건 옳다, 그렇진 않다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도 모르고 학원 보냈을까,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혹시나 기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고, 학원은 일시적인 거라든지 학교 공부가 도저히 그것을 대체해주지 못할 경우에 임시적으로 팍팍팍 가야 될 때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녀야 되는 학원은 아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 어려워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공부하는 버릇을 들여놓는 것이 결국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할 때는 피곤해요. 당연히 혼자 생각을 해봐요. 그냥 뜨드록 알려주고 뜨드록 풀면 되는데, 그렇지만 새로운 문제에 부닥치고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혼자 스스로 공부했을 때의 힘,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